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아, 오늘 설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원래 종갓집 종손이라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좀, 몸이 불편한 것도 있고, 제가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제가 생략하자 그랬어요. 사실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래서 좀 갈등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안 지내겠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지냈어요. 사실은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안 지냈어요. 단지 이제 조금 늦었지만 내일쯤 제가 절에 가서 저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가지고 기도를 좀 드리고 절 좀 하고 일단 제 가깝게는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대봉 제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지내왔던 또 증조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긴 하지만 제가 증조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말씀만 어르신들한테 들었지 잘 모르고요. 증조할머니는 알아요.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더군다나 또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인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받기 전에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막 부랴부랴 아버지랑 엄마랑 저희 집이 이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대구였으니까 대구로 막 갔더니 네가 보낸 카드 이제 도착했다 이러면서 할머니 못 보고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조금 어린 마음에 희한하게 좀 슬펐던 기억이 좀 있어요. 증조 할머니가 맨날 삐쩍 마른 제가 지금은 좀 인간 꼬라지를 갖추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제 국민학교 때 몸무게 1학년 때 몸무게가 15.5kg였거든요. 키도 작고 그런 형편이라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손목지에 손목 붙잡고 아이고 요건 내가 뿌라락하면 얼마든지 뿌라겠대. 니 밥 많이 모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셨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기억이 나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 사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경옥고라 그러더라고요. 고를 갖다가 이렇게 꿀에다가 꿀을 좀 더 넣어가지고 재가지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불러가지고 한 숟가락씩 이렇게 떠가지고 제 입에 넣어주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달짝지근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그게 한약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먹으면 왠지 좀 허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맛있으니까 또 한 숟가락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루에 한 숟가락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막 너무 찡찡거리면 한 숟가락 더 주시고 더 이상 안 된다, 내일 먹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던 생각이 좀 나고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꼭 이렇게 시장에 장에 데려가시곤 하셨어요. 특히 이런 명절이 되면 명절장 보러 가실 때 저를 꼭 손을 붙들고 가셨어요. 그때 굉장히 저
그 끔찍한 광경을 목도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닭을 갖다가 시장에서 생닭을 막 잡아주고 그랬거든요. 그 닭 잡는데도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다 그랬으니까. 커가지고 이렇게 뭐 손질하는 과정은 너무 잔인하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털을 뽑고 그 목을 분리한 닭이 어이 세상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휴, 깜짝 놀랐어요. 목이 없는 닭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갖고 한동안 그 귀신 나올까봐 막 어두운 데도 못 가고 막 그랬었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연관이 돼가지고, 연상이 돼가지고, 뭐 그러던 기억이 있고, 그 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엄마가 저를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되게. 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마가 저한테 굉장히 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제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조금 사실은 살짝 한으로 남기는 해요, 이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아버지는 생존해 계시고, 근데 아버지랑 저랑 좀 사실은 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음은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아버지랑 트러블이 좀 잦아요. 이 생각이 잘 안 맞고, 더군다나 요새는 약간 이제 치매 초기 증상까지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제 그게 불쌍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고 막 복합적인 감정이 엉켜가지고, 아버지한테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른한테 좀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죠. 하여튼 그렇고요. 명절이라서 제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봤고, 제가 이제 2월 5일날 그 맨날 방구석에서만 이야기로 털다가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네 바보 홍군보님하고, 그 다음에 재수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대만 여행을 떠났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이죠. 날이 이제 어두워진다고 차에서 불이 턱 켜지네. 저 원래 스타일이 혼자서 뭘 사부작 하는 걸 좋아하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그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그, 아시다시피 제 몸이 좀 아픈 상황이라 누군가 같이 가면 좀 든든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홍근보님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와이프 챙겨야지. 그 다음에 뭐 피 한 방울 안 섞인, 뭐 형이라 그러긴 하지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인간 하나 데려가가지고 그 고생 무지하게 하고 신경 무지하게 썼을 거예요. 네, 제가 알아요. 그래서 게다가 또 너무 잘하길래 좀 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직업 자체가 인솔자였긴 했지만 뭐 별로 티도 안 내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호텔을 잡으면 그래, 아유 잘했다, 고생했다, 야 수고했다, 어디 가자 그러면 오케이 가자 밥 먹으러 어디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오케이 전부 다 오케이였어요. 사실 뭐 음식 같은 경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최선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혼자 갔었으면, 그리고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게 호화판으로 좀 뭐 아주 뭐 럭셔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혼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저기 뭐야, 한국에서도 잘 그렇게 안 먹는데, 더군다나 외국까지 가가지고 어디 외국에 여행 온 놈이 혼자 어디 고기 구워 먹으러 들어간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말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뭐 음식이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알고, 갔다가 또 남으면 뭐 한국 같으면 싸갖고 오기라도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그냥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다른 나라 음식도 잘 먹고 편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자꾸 먹다 보니까, 그다음에 해외 경험이 오히려 많아질수록 음식은 보수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제 잘 못 먹겠어요, 현지 음식을. 특히나 현지 향이 이게 진하게 나는 경우는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셋이서 가니까 음식을 갖다가 그냥 좀 맛있게 한식으로, 뭐 가격은 좀 비쌌어도 저는 뭐 먹는 동안에 뭐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뭐 홍금보님 덕분에 좀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한국에서 보다 훨씬 잘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못 먹어서 아팠나 봐요. 제가 거의 10일 동안, 거의가 아니고 딱 10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처음에 한 3일 동안 특히 타이페이 근교에 있는 은하동에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아마 혼자 가서 거기를 올라갔다 왔다면 아마 귀국도 하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그거를, 고비를 딱 넘기고 나니까 오히려 텐션이 올라가더라고요, 몸에.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뭐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냥 홍금보님보다 더 쌩쌩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귀국할 때쯤에 공항에서 홍금보님이 저보고, 형 얼굴 좋아졌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들어와가지고 병원 진료 예약 잡혀 있는데 갔더니 뭐 간호사들도 전부 다 저보고 얼굴 좋아졌다 그러고, 이 동네에 제 잘 가는 음식점 사장님들도 저보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게, 은하동에서 막 힘들어갖고 막 힘을 빼는 와중에 막 기혈이 뚫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일단 그걸로도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략 제가 따져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10일 동안. 전혀 돈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한테 지금 150만 원이라는 돈은 거의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뭐 또 벌면 되죠 뭐. 그리고 이상하게 근자감이긴 한데, 올해는 그렇게 돈 문제 가지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지금 돈 거의 없지만 뭐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잘 될 것 같아요. 뭐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도 수학이고, 그 다음에 홍금보님하고는 여행을 하면서, 여행이라는 게 이제 같이 여행 메이트 같은 경우에
친하던 사람도 원래 여행 같이 갔다가 찢어지잖아요. 근데 요번에 같이 가갖고 제가 홍군모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 친구가 너무 편하게 해줘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거의. 그냥 뭐 너무 편안했어요, 사실은. 제가 신경 써야 될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가면은 뭐 호텔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동은 뭘로 할지, 뭐 공항에 언제 갈지, 스케줄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혼자서는 전부 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거의 뭐 한 95%를 했어요. 저는 한 5%도 안 되는 정도의 롤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분도 고마웠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게 영혼을 나누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행 메이트는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혼자서 떠나는 여행도 그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친구랑 같이 가는 그런 여행도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잘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된 계기였어요. 어떻게 여행을 할까? 왜냐하면 저는 수십 년 동안 인솔자를 하면서 손님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갖다가 전부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혼자서 맨날 여행 가가지고 혼자서 맨날 뭐 하고 밥도 혼자서 먹고, 뭐 가이드가 어쩔 때는 같이 하긴 하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밥 먹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사실 밥맛도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특히 여행 다니면서 잘 먹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정말로 어, 저기 뭐 원초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또 한 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홍군보님한테, 뭐, 홍군보랑 티키타카 했던 걸 보면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아마 되게 많이 웃으실 것 같아요. 뭐, 그 친구는 저 놀려먹는 재미에 여행을 한 것 같긴 한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하나도 놀림당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대만 여행 같은 경우에, 총평을 하자 그러면, 뭐, 거의 100점에 가까운 그런 여행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행 유튜버를 사실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여행 유튜브를 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전에는 딱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제가 직업으로서, 프로페셔널로 제일 많이 했던 일이니까, 일단 여행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히려 역설적이게 혼자 가도 이제 재밌겠다, 재밌을 만한 뭔가 요소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여행이 수확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여행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그 여행 특히 힘있고 젊었을 때, 꼭 그리고 젊었을 때가 아니더라도 다리에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때 여행을 좀 많이 다니세요. 제가 왜 저 같은 게 유튜버들은 보면은 제 영상물을 보는 연령대가 나오잖아요. 제 구독자분의 연령대가 대략 한 35세에서 65세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장년층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힘 있을 때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셔라. 아마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떤 뭐 특별한 변수가 없으셨다면 굉장히 여유로운 시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참 일할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행이 단순하게 소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재충전하는,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분명히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1탄으로 제가 갔다 왔던 대만 추천드립니다. 꽤 재밌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본 걸로. 특히 그리고 많이들 가는 타이페이도 좋지만 저는 이번 여행에서 이렇게 그게 서쪽이죠. 서쪽. 대만의 서쪽을 직선으로 이렇게 쭉 끝까지 내려온 건데 타이난이 제일 좋았어요. 타이난의 정제되어 있는 어떤 모습하고, 그 다음에 섬이라 뭐 침략을 좀 덜 받았던 부분 때문에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기억일 수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어떤 수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난이 꽤 괜찮았어요. 골목골목 다녀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이제 앞으로 한 2개, 3개 내지 더 올릴 것 같은데, 대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본다 그러면, 타이페이, 타이중, 그다음에 밑에 타이난, 까오징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곳 일단 꼽아라. 대만에서 꼽아라. 그러면 전 타이난을 꼽겠습니다. 타이난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요즘은 여행지를 몇 번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여행을 대만을 처음 가보시더라도 까오슝으로 들어가서 타이난을 갔다 오는 그걸로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2번째 또 타이페이를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시간이 좀 되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했던 루트대로 그거를 이렇게 좀 빨리빨리 주파하시게 된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대만 다 구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찍고 오는 여행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행에 대한 간단한 소견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